개인적으로 브래드 피트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로서 그의 행보도 행보지만 역시 플랜 B를 설립하고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돋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죠. 배우로서도 저는 브래드 피트를 좋아합니다. 이미 유명세의 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이든 가리지 않고 나오고 때로는 잠깐 스쳐가는 카메오로 출연하는 것도 승낙하는 배우라는 점이 좋습니다. 다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브래드 피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보여준 연기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하면서 한 말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영화인으로서 브래드 피트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브래드 피트의 이러한 행보가 그의 영화를 흥행시키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에드 아스트라는 제법 괜찮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나치게 지루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최근 작품들에는 오락과 흥행이 빠져있다는 인상이 강했죠. 그래서인지 브래드 피트는 더 이상 흥행 보증 수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톰 크루즈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블릿 트레인을 선택한 것도 납득은 됩니다. 오랜만에 이런 오락성 가득한 영화, 그것도 파이트 클럽 때부터 자신의 스턴트를 맡은 사람인데다 데드풀 2에서의 인연도 있는 데이비드 리치와의 협업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B급 오락 영화로 오랜만에 브래드 피트의 신선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쭉 빠지는 포스터며 기대감이 전혀 들지 않는 예고편,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흥행.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분명히 망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못 볼 정도의 작품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브래드 피트의 선택은 어째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시대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데이비드 리치의 게으름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헐리우드의 오만함 때문인지, 아니면 전부 다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영화의 흥행은 망했고 저는 이 망한 영화에 대해서 신나게 말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를 작정하고 때리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의 미덕과 약점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정도로 홍보에 힘을 쓰는 영화가 있었나 싶은 의문이 드는 영화, 브래드 피트와 데이비드 리치의 만남, 블릿 트레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트레인은 자신의 아들을 옥상에서 떨어뜨려 혼수 상태로 만든 범인의 쪽지를 보고 블릿 트레인에 탑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레이디버그와 마주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레이디버그의 캐릭터 자체는 좋았습니다. 원작과는 차이가 난다고 해도 브래드 피트가 무슨 미국인 노숙자처럼 벙거지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킬러이기는 하지만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수다쟁이,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위험한 일에 나서기보다는 보신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물론 캐릭터 컨셉과는 달리 배우가 브래드 피트다 보니 엄청나게 잘생겼지만요.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레이디 버그고 이 영화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것도 역시 레이디 버그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연이 오롯이 그만 있는 건 아니죠. 군상극이라는 장르에 맞게 여러 암살자들이 하필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레몬과 텐저린 콤비, 원작의 왕자에 해당하는 프린스 같은 이들이죠. 레이디버그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내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의 내용에 나오는 아군이 바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일종의 카르마 같은 것으로 제시됩니다. 블릿 트레인이라는 영화 자체는 상당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그 내용과 추구하는 가치도 동양적입니다. 아니, 바꿔 말해야겠네요. 서양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다 편견편에 가까울 겁니다. 이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전반적인 극의 진행은 아무리 내리려고 용을 써도 내릴 수가 없는 레이디버그의 눈물겨운 열차 탑승기로 흘러갑니다. 레몬과 텐저린은 영화 시작부터 작전이 망가져서 백의 사신이 꼭 가져오라던 가방은 사라졌고 가방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와보니 백의 사신의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레몬과 텐저린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기까지는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영화는 경쾌한 진행을 이어갑니다. 서로 인연을 지닌 사람들이 제각기 이 열차로 모여들고 이 안에서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이러한 군상극은 그 자체로 가볍고 통통 튀는 매력을 지니게 마련입니다. 흔히 가이리치 스타일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리타 료우고의 바카노 느낌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리치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군상극의 영향을 다시 한번 데이비드 리치가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다가오더군요. 약간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정신없이 진행했으면 그게 매력이 더 강조되었을 텐데 블리 트레인은 그 점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열차에서 내리려던 레이디버그가 그야말로 우연히 울프를 만나고 액션을 벌이는 장면이라든지 레이디버그와 레몬, 레이디버그와 텐저린이 모두 엉켜 싸우면서 영화는 좌충우돌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와중에 레이디버그는 호넷과도 싸웠고 끝내 이겼으니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레이디버그와 싸운 셈입니다. 이 정도면 레이디버그가 세계관 최강자 아닐까요? 영화 공인으로는 백의 사신이지만요. 우선 군상극이라는 장르에 맞게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의 매력입니다. 저는 각 캐릭터들이 나름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면 각 캐릭터들이 온전하게 개성과 매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서사나 이야기가 풍부하기보다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카리스마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이 강하거든요. 굳이 캐릭터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레몬 정도인데 그마저도 영화 내내 주구장창 토마스와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인상이 남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도 기성품처럼 보였을 겁니다. 텐저린은 확실히 기성품이고요. 이들의 과거 행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차이를 보여주는 식의 진행은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루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자 같은 인물은 그야말로 캐릭터의 외모나 배우에 의존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내내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결말부에도 중요한 함정을 설치하는 인물이지만 정작 큰 비중은 느껴지지 않죠. 전반적으로 각본의 질이 아주 형편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엔딩을 관통하는 음모도 잘 집어넣었고 각 캐릭터에게 개성을 부여한 요소들을 하나씩 다 살리려고 시도한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레이디버그의 아곤만큼이나 강조되었던 레몬과 텐저린의 협업, 그리고 초반에 레몬에게 방탄복을 입으라고 잔소리하는 텐저린과 그런 텐저린에게 목에 맞으면 어차피 한 방이라면서 반박하는 레몬의 말다툼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레몬은 방탄복을 입은 덕분에 살아남았고 텐저린은 목을 당해서 사망한다는 식의 떡밥 회수하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몬과 토마스 드립이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는 점도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액션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액션이 과연 데이비드 리치의 전작들에 비할 수 있을 정도의 액션인가? 하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데드풀 2 같은 작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데이비드 리치에게는 아토믹 블론드가 있거든요. 아토믹 블론드의 건물 안에서의 격투 장면, 계단에서 시작해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롱테이크 액션 연출을 저는 아직도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는 꽤 괜찮기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 보이는 연출을 했어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액션 자체가 나쁘냐? 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준수한 액션이죠. 특히 호넷은 짧은 등장이었지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넷이 짧으면서도 인상적인 이유는 이미 그녀의 독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호넷의 독은 매우 위험해서 의사는 물론이고 울프의 결혼식을 초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백의 사신의 아들까지 단번에 살해하는 위력을 지녔다는 것이 미리 설명되어 있었죠. 그렇기에 호넷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넷과 레이디버그의 대결, 독을 주사하는 데 성공하는 호넷과 즉시 호넷에게 반격하는 레이디버그, 그리고 호넷이 해독제를 꺼내는 순간을 노려서 그걸 빼앗는 식의 진행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또한 레이디버그의 강력한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묘사죠. 준비가 부족했던 호넷이 사망하고 죽어가는 호넷의 옆에서 수다를 떠는 레이디버그의 모습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이클 셰넌이 연기한 화이트 데스, 백의 사신의 등장과 장르와의 대결 등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을 연상시키는 설정에 최후의 대결에서의 모습도 적당히 유치함을 유지하면서 잘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액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영화의 근본이 일본식 B급 액션 영화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할리우드의 방식으로 일본 B급 액션의 싸구려 연출을 잘 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말 부분은 정말 일본 영화 같다는 인상도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가벼우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재미도 있고 즐겁고 캐릭터들도 귀엽죠. 브래드 피트는 물론이고 영화 내내 어떤 성적인 제안이 오는 건 아닌가 기대하고 있는 남자 승객 채닝 테이텀이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인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짐짓 심각한 척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사 가이리치라고 하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태도와 한계 때문일 겁니다. 태도란 역시 일본을 배경으로 하면서 바라보는 아시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일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매우 자포네스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오리엔탈리즘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일본 문화 자체를 우상화하고 이를 그려내는 데에 집중하는 서구의 시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여기에 인종차별적인 인식이라든지 블리트레인이라는 영화가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고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건 좀 예민하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죠. 할리우드는 다른 국가의 이미지를 아주 쉽게 오락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비단 동양,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가 자기들의 시각으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정도와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블리트레인에서는 그런 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일본의 문화, 캐릭터,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세요. 열차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은 일본인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고 장로 같은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비중이 없고 또 아예 소통이 불가능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일본의 캐릭터와 문화는 다소 요란하고 정신없는 것으로 표현되죠. 겉보기만으로도 이 영화가 일본이나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렬한 네온 사인으로 이름을 적는 부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죠.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동양의 철학이나 분위기는 그야말로 겉핥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야쿠자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야쿠자의 이미지만을 원했고 백의 사신을 넣어서 야쿠자 세계를 마피아로 둔갑시킵니다. 불운이라든지 복수 같은 요소를 가져오면서 동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저 일본도를 든 백인이 일본도를 든 일본인과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외에 남은 건 없죠. 결말도 그저 할리우드 스타일에 다 때려부수고 끝나는 정도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굳이 크게 존중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타국의 문화를 영화에 넣을 때에는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본의 인상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자포네스크니 자포니즘이니 일본 문화의 영향과 동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서구가 바라보는 일본을 향한 동경에는 동시에 경멸의 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찾지 못한 방향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을, 자포니즘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서구는 언제나 그렇듯 동양을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의 사신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열차에 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그는 모두의 죽음을 원했죠.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필요한 모든 인원을 열차에 태웠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아도 상관없죠. 본인이 직접 처단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계획의 인간인 레이디 버그에 의해 저지됩니다. 레이디 버그는 애초에 잘못된 이유로 열차에 탔고 백의 사신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고 그 예상치 못한 불운은 결국 백의 사신의 불운이 됩니다. 이러한 우연과 카르마의 이야기를 영화는 펼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남은 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오락 영화였지만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서 만든 평범한 영화 블리트레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아예 못 볼 졸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엽고 그럭저럭 볼만한 오락 영화는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 그 영화에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도 뻔하죠. 이 영화의 뻔한 진행처럼 말입니다.
참, 그건 그렇고 이 영화의 열차는 너무 느리지 않나요? 영화에서는 신칸센보다 발달한 초고속 열차로 나오는데 고작 도쿄에서 교토를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신칸센 중에서 제일 빠른 노조미를 타보면 대략 2시간 7분에서 10분 사이로 걸립니다. 근데 이 열차는 고작 교토를 가는데 해가 뜨고 낮이 되네요. 여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인데 감독님이 너무 땅덩어리 큰 나라에 살다 보니 거리 감각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